안녕하세요. 스터디 채널에서 감정평가 이론 과목을 맡게 된 김원규 평가사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감정평가 이론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OT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선 간략하게 저희 수업 기초 정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의 이름은 32기 김원규 평가사라고 하고요. 수업 교재는 여기 이렇게 파란색 교재인 부동산 감정평가론 이상훈 이연표 저를 사용하고자 하니까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먼저 책을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험 과목에 대한 범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감정평가학 관련 교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다 보면 좋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일단 교수님들 저서가 이렇게 서광채 교수님, 안정근 교수님, 경웅수 교수님 책이 이제 세 권이 이제 가장 대표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학원 강사님들의 책이 다 이 세 교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이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협회에서 낸 책과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학회 자료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는 강사들 책보다는 교수 책을 먼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 이 세 군데 모두에서 이제 실제 기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요 안정근 교수님의 현대 부동산 학은 사실 이제 개정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제 기억에는 2019년 정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됐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2023년 정도에 이제 요 두 개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 서광채 교수님이나 경흥수 교수님 책 중에 한 권을 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공부할 때는 요 책이 없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요 경웅수 교수님의 책을 읽곤 했는데, 이제 요 책이 나와서 새로 사서 읽어보니까 요 책도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 읽히고. 그래서 뭐 이제 못 고르겠다 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건 요거고, 뭐 둘 다 읽어보시고 더 좋은 게 있으시면 그것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감정평가사 협회에서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책이라기보다는 감정평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토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뭐 건물은 이렇게 평가를 해라. 뭐 무형자산 중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를 해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제 이게 저희의 시험 과목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 이제 강의에서는 요 부분을 강론이라고 할 겁니다. 강론. 뭐 굳이 따지면 이제 요 부분이 총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 커리큘럼을 이따가 설명드리기는 할 건데, 일단 기본 강의에서 이 총론을 설명드릴 거고, 이제 기본 강의 2 혹은 심화 강의라고 명명된 거에서 이 강론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조금 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이제 좀 일반론적인 부분이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별 물건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단순 암기 위주예요. 여기는 이해보다는. 여긴 이해, 여긴 암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도 학회나 뭐 협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료가 막 논문을 낸다거나 뭐 자기의 뭐 칼럼 같은 걸 내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은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제가 나중에 이건 어디서 나온 무슨 자료예요? 라고 했을 때 한 번씩 읽어 두시고, 뭐 좋은 내용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의 경우에는 카페로, 인터넷 카페로 할까 아니면 이제 오픈 카톡으로 할까 하다가 사실 이제 오픈 카톡이 좀 더 접근성이 좋으니까 여기서 하기로 했고, 이제 오픈 카톡에서 요거를 쳐서 스터디 채널 감정평가 이론을 치고 저 찾아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 비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2강 시작할 때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수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이제 감정평가사 자체에서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막연히 듣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주실 때 뭐 사실 저는 이거 무음으로 해놓을 거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이제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뭐 질문을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간혹 가다가 정말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막 내뱉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수험 생활을 해봤잖아요. 이 질문이라는 게 막 그 생각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것보다 그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글로 쓴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저도 이제 그 수험생분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수험생분들도 자신의 질문을 정리하면서 또 공부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리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산발적인 형태로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정확하게 궁금해하는 게 뭔지, 내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헷갈리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질문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간혹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수험생분들끼리 같이 공부를 하곤 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뭐 그렇게 토론을 하는 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토론을 해서 어떠한 결론을 냈으면 그 결론으로 암기를 하지 마시고 그걸 이제 전화 혹은 이제 교수님의 교재를 통해 검증을 한번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외우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잘못된 결론으로 도달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결론에 도달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잘못 외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초반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계속 후반부로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디서 뭐가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이제 질문하는 습관 그리고 정리하는 습관을 이렇게 들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다시 업계 계열 넘어가자면 일단 감정평가사라는 게 무엇이냐? 진짜 간단하게 말해서 유형자산, 뭐 토지 건물 같은 것과 무형자산, 뭐 상표권, 영업권, 특허권 이런 것에 가치를 매기는 일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왜 가치를 매겨야 되냐? 라고 하면 뭐 진짜 간단하게 이제 저희 뭐 업계에서 가장 많은 파일을 갖고 있는 담보평가를 예로 들자면 일단 뭐 A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럼 이제 집이 있겠죠? 그럼 이 집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겠죠. 뭐 S은행. 그럼 가서 자, 은행원아, 나 이 집 있으니까 얼마 좀 대출을 해줘 라고 할 텐데 그러면 은행에서 알았어 라고 하고 오케이 이 집이 얼마니 뭐 10억이니까 내가 뭐 이제 LTV 이걸 LTV라고 하죠. 뭐 50% 적용해서 뭐 5억을 빌려줄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억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얘네가 뭘 보고 이걸 10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뭐 그냥 네이버 부동산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거를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뭐 또 뭐 이제 뭐 여기서 뭐 이제 뭐 상증세라는 게 있죠. 또 이제 상속세 증여세라는 게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뭐 예를 들면 또 집을 뭐 아니면 빌딩을 증여를 해주신대요. 100억짜리. 그럼 이제 이거에 맞게 또 세금이 매겨지거든요. 뭐 증여세가. 그럼 이 100억은 또 어떻게 정해지냐?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뭐 러프하게 얘기했을 때 이것도 이제 결국은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받아서 국세청에 제출을 합니다. 국세청에. 그럼 국세청에서 건물을 증여받았네? 근데 평가사가 이걸 100억이라고 했네? 오케이. 그럼 100억을 기준으로 너에게 증여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이런 업무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요게 이제 그냥 경계적으로는 이게 가장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사실 보상과 재건축, 재개발 이것 때문에 이제 감정평가사가 사실 필요한 거기는 해요. 뭐 그래서 자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다시.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필요한 건데 그리고 보상까지 이거는 뭐냐? 재개발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재건축은 다 아시죠? 뭐 아파트 있는데 이제 이게 노후화 돼가지고 새 건물로 바꾸자. 이게 재건축이고요.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그리고 재개발은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뭐 A라는 지역이 있는 거죠. A 동이라고 아니야. A 동은 뭐 어쨌든 뭐 A 동이라고 할게요. A 동이 옛날에 지었다 보니까 막 길도 막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나 있고 건물들도 막 되게 낡은 거예요. 전체 지역 전체가. 그럼 이 지역 전체를 조금 예쁘게 바꾸자. 이게 재개발이거든요. 길도 이렇게 반듯하게 내고. 뭐 여기에 이제 건물도 좀 삐까번쩍하게 새 건물 그리고 뭐 여기에는 녹지 조성하고 뭐 여기는 상업시설 여기는 주택 뭐 이렇게 예쁘게 다시 계획해서 짓는 걸 재개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주민들이 나라에서 사업한다고 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나라 입장에서 이걸 공짜로 새 걸로 바꿔주는 건데
그냥 나갔다 다시 들어와 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종전에 갖고 있던 이 건물은 예를 들면 1억인데 이제 나중에 바꾸면 2억이네? 넌 지금 1억만큼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1억은 인정해주되 너가 추가로 1억의 분담금을 더 내. 약간 이렇게 이제 재개발이 이제 대충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나오는 1억과 2억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공공사업, 공익사업, 보상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나가라고 했을 때 보상금을 매기는 일을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실 공적인 일 때문에 저희 업무가 처음 시작이 된 거긴 한데 뭐 어쨌든 지금은 담보평가가 주로 이제 업계에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또 이제 뒤를 잇고 있습니다.